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3일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3.08포인트 상승한 2937.9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전일 영국에서 발생한 테러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이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했다는 분석 속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1989년 티난먼 민주화 시위 이후 28년 만인 것으로 중국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3일 국제 유가는 산유국 감산 연장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주간 원유 재고 감소 전망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국채 선물이 약세 출발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이 약세로 마감한 데다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크루드 오일 51달러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또한 어제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398.7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 이은 가격을 상승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1.1212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 살펴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수요일입니다. 불사조 리그를 지금 3일째 동안 저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선전을 통과한 그 밖에 다른 분들 12명의 트레이더들 함께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외적인 이슈가 많은 가운데 여러분들 참 시장 분석하실 때 많은 이슈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정리와 함께 매매하실 때도 큰 도움 받으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와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셋째 날인데요. 오늘 경기 어떤 분들과 해설을 도와드릴까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입니다. 송준식 해설위원, 노병준 해설위원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은 어제도 뵀던 송준식 해설위원님인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늘부터 좀 새롭게 합류하신 해설위원님이십니다. 노병준 해설위원님 바로 소개할게요. 해설위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해외 선물의 신 시즌2에 새로이 합류한 노병준입니다. 시청자분들이나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주위에서 습득을 하실 텐데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만 제가 콕콕 집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쪽집게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집게 해설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시청자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오늘 경기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겠고요. 실시간으로 저희가 외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외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외신도 연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늘까지 불사조 리그 3일째 이어가고 있거든요. 먼저 송주시 해설위원님, 어제까지 이틀 경기 함께 지켜보셨는데 오늘은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좀 관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그래도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 그래도 건가요? 아무래도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고 발표, 크루도 5일에서 좀 중요한 승부처가 우리 불사조 리그에선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내일 또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 회의를 앞두고 큰 폭의 시장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자산이나 S&P 지금 지수를 비롯해서 지금 상품들이 다 정고점을 뭐 이렇게 지지하지 못한 채 지금 좀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조금 쉬어가는 이런 모습인데, 약간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은 사실 좀 마른 걸레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짜도 안 나와요? 짜도 안 나오는 이런 장에서 우리 지금 이제 불사조 리그의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펼칠지가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마른 걸레가 너무 와닿는 게 시장에 좀 이게 재료가 있고 파도가 있어야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또 매매를 하실 텐데. 하지만 마른 수건 짜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트레이더 분들은 정말 수익을 잘 내시고 또 이 안에서 매매를 하니까요.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하시는지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병준 해설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원유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오펙 정례 회의 영향으로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길 오전 3시에 발표될 FOMC 회의록 회의록 발표와 그다음에 미 하원 청문회가 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금리 관계된 상품들에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관련된 상품들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들도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은 앞에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뭐 중국 쪽이라든지 유럽, 뉴욕 쪽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 캐스터 연결 통해서 직접 속보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짜도 안 나오는 마른 수건 같은 이 마켓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러피안 스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부채가 증가하고 또 중국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을 하면서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경제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무디스 관련해서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슬러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커플, 니켈, 징크, 아이런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오늘 살펴보면요. 이 무디스 관련해서 중국의 이런 지수에도 잠시 동안 아시안 마켓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요. 또 미국 금리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금리가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아시안 마켓도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크라이슬러에 고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금은 의외로 당분간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1,2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었습니다만 이번에 계속해서 $1,250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금리 관련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지면서 $1,250 선을 지지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크루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많이 집중적으로 보실 텐데요. 크루드도 이번에 조정 기간을 겪으면서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만 내일 있을 오펙 회의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지지가 $50 이상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번에 그 쿠웨이트에서 이야기하기를 논 오펙 국가와 또 오펙 국가가 그 감산 합의 기간을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감산 합의를 하는 그 오일의 양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그 트럼프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그 미국의 US 오일을 더 많이 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잠시 동안 그 오일 시장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트럼프 정부에서 US 오일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오펙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크루드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크루드하고 또 골드를 많이 보실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 해외 선물의 신에서 브리핑 들으시면서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나 원유와 골드에 대한 뷰가 그리고 뉴스가 많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무디스에 대해서 좀 하향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외신들 이렇게 뉴스 들어봤는데 송지수 해설위원이 이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 가장 눈에 띄세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네. 우선은 뭐 골드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골드가 네네.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이 사실 안전자산 쪽이 사실 선호 현상이 일어난 거는 트럼프 재료입니다. 트럼프 재료로 지금 사실 계속 상방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뉴스에 대한 이제 트레이더들 시장 참여자들은 좀 이제 좀 지루함을 느껴요. 네. 재료에 대한 지루함을 느낄 타이밍이고 이제는 미국 펀더멘탈로 미국 지표들의 펀더멘탈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GDP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좀 중요 지표들이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기회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과연 뭐 6월 금리 인상은 한다고 하더라도 9월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증거 자료들을 조금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전에 자리로 다시 돌아왔던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조정을 추가로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면서 골드 가격도 조정세가 지금 반영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 가격에 대한 조정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1251.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골드 가격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12월이죠. 12월에는 1129.4달러까지 좀 내려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봉으로 띄어져 있는데 오늘의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10분봉으로 볼게요. 현재 가격 보시면은 1251.9달러까지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긴 장대 양봉이 보이시죠? 네. 네, 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는데, 제가 이렇게 대면은 보여야 할 텐데, 보이죠? 네. 고가가 지금 1254.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1254.4까지 올라왔고, 지금이 52.1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정도 만약에 폭에서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있죠. 예, 정말 짧게 단기로? 예. 네네네. 지금은 시장 흐름이 네. 사실 트렌드 추세를 만드는 시장 흐름이 네. 아니라, 어제 어떤 트레이던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네.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갖고 짧게 먹겠다. 끊어서 수익을 좀 챙기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한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게 뭐 아직 차트가 네. 뭐 완전히 하방 흐름으로 전환을 한 건 아니지만 이 흐름에서 눌림목을 활용해서 하단을 조금 노려보는 게 더 좋은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네. 1250선을 뚫으면은 1240선까지는 열어놓고 사실 하방을 좀 봐야 되는 구간이라 네네. 기술적으로도 사실 이제 조금
네. 하방 흐름을 좀 준비해야 되는 자리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50선이 여기잖아요. 그죠? 네. 네네. 50선의 이 가격대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한 30분 차트만 보더라도 네네. 직전 지지 라인이 네. 뭐 48에서 뭐 한 40불대, 네. 48에서 50불 사이가 이제 네. 좀 지지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준다면은 우선 그 자리를 목표로 좀 네.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250달러를 좀 기준으로 좀 눌림목과 이 아래의 위로의 방향을 따라서 좀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전거래일보다 지금 0.25% 좀 빠지고 있는데 1252.3달러입니다. 오늘 안전자산에 대해서 골드 외에 다른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한데 오늘 뭐 다른 종목 혹시 보신 종목 있으신가요? 뭐 10년 국채 yen 다 똑같은 흐름을 네네.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3시 무렵에 골드가 먼저 빠졌어요. 골드가 먼저 빠졌나요? 예, 골드가 네네. 먼저 하방으로 한번 힘을 좀 쏟으면서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하방 재료는 지금 아직 분석이 안 되고 있는데 뭐 주문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엔이랑 국채도 같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네. 예,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의사록 5월에 이제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네. 사전 베팅이 아닐까라는 분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골드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혹시 노병준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 골드 혹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10분봉에서 보듯이 네네. 사실상 방향성을 뚜렷이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골드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길 새벽에 발표될 FOMC 의사록과 네. 또 미 청문, 하원의 청문회에 따른 달러의 방향성에 지금 의존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로서는 골드를 매매하기보다는 네. 관망세를 좀 지켜보면서 일단 이 보합권을 좀 이탈하는 부분에서 매매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종목은 어떤 종목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네. 미 달러가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의 기대감으로 지금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하락했다가 최근에 네. 하락했다가 다시 오늘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로 인해서 뭐 유로 FX는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뭐 네. 펀더멘탈적으로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정치적 이슈가 좀 무마가 되고 또 메르켈 독일 총리도 유로화 약세를 우려하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유로화가 그동안에 강세를 보여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미국 달러의 영향을 좀 받아서 좀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각 종목마다 그런 흐름이 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휩소라고 하죠. 휩소에 잘못 또 휩쓸리면은 이 방향성이 완전 반대로 갈 수가 있어서 큰 손실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해볼게요. 송주시 해설위원님, 일단 추세라고 하죠. 골드는 추세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일까요? 그쵸. 네네. 흔히 좀 일봉 매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한번 출현을 하고, 네. 일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장대 양봉이 일봉을 한번 한번 출현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양봉이 한 2개나 3개 정도 뜨면은, 일목균형상 시간론이라는 좀 기술적 분석 좀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 네. 걸로 봤을 때 양봉이 한 5개에서 7, 8개 정도는 계속 이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네. 여기 오일 골드 같은 경우에 네네. 일봉을 보셨을 때도 지금 사실 4월 11일 10일 구간에서 네. 고점을 찍었을 때까지의 차트를 보시더라도
양봉이 정확하게는 3월 9일이네요.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트렌드를 계속 만들면서 상승을 끌어왔죠. 네. 예,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월 18일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도 음봉이 계속 연속해서 연출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충분한 증거금만 사실 내 예수금으로 갖고 있다면은 네. 뭐 골드 한 계약 정도는 충분히 이 좀 장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네. 좀 유리한 종목입니다. 예. 네,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이전에 또 기준선으로 잡아보는 1250달러를 기준으로 초록색 선이, 추세선이 그어 있습니다.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추세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에 대한 그런 팁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 계약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만한 그런 매매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며칠인가요? 3월 정도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음봉이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지금 음봉이 지금 몇 거래일 정도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한 8거래일 정도 지금 네네. 이어진 모습이죠. 네, 이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매도를, 포지션을 쭉 확인하고 3일째에 그렇죠. 들어가도 네네. 충분히 그 가운데 한 네. 한 이 정도만 구간은, 해도. 예. 네네, 그쵸. 충분히 먹고 네. 들어갈 수 있는, 네. 수익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 지금 끝나고 네. 장대 양봉이 연출되고 그렇죠. 하나, 둘, 세 개. 여기죠. 예.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한 가운데 세 번째 그 일봉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네. 눌림목을 활용해서 그렇죠. 지금 접근을 진입을 하더라도요. 충분히 뭐 한 5, 60택 이상의 그럼요. 그렇죠. 뭐, 가격대가. 가격대가 5, 60틱에서 한 150틱까지도 지금 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예. 지금 금에 대해서 차트를 일봉으로 함께 보고 계시거든요. 확실한 추세가 나왔다, 하약 쪽으로 좀 나왔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봉, 이 날에만 포지션을 매도를 들어가셔도 확실한 추세 이 정도의 수익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또 반대로 여기 바닥을 또 확인을 하고 추세가 상승 쪽으로 갔다라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을 시 한 이 정도만 들어가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이 정도에서 이쪽으로의 그 수익폭을 얻어 가신다면은 아주 롱 포지션으로 가장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에 대한 뷰까지 알아보셨고요. 이제 불사조 리그로 돌아가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불사조 리그 진출 트레이더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트레이더부터 한 분씩 만나보죠. 자, 첫 번째 트레이더는요, 문수사리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는 3분봉 시그널 매매 추세를 파악하고 매매하시는 트레이더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는요, 기다림의 미학 트레이더입니다. 예, 농산물 트레이딩에 아주 강점을 보이는 트레이더죠. 예, 이번 불사조 리그에서 어떻게 반전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캔디 트레이더입니다. 예, 캔디 트레이더 한 틱을 소중히 여기는 맥점 트레이딩으로 추가 진입 방식보다는 입절 및 손절의 원칙을 지키며 오버나잇 하지 않는 매매 스타일 트레이더입니다. 네, 이어서 불꽃 트레이더입니다. 예, 매매이신 불꽃 계좌는 올라갔죠. 네. 12강에 올라갔고 불꽃 계좌도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천 선생 예, 트레이더입니다. 시장 이슈와 지표 등을 이용한 본인만의 패턴 트레이더를 보유하며 분할 매매를 주로 활용하는 트레이더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는 남한산성 트레이더입니다. 예, 지금 불사조 리그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경민 트레이더 기다리고 예, 있습니다. 추세 추종 매매와 타점 매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놀부 선생 트레이더네요. 예, 종목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서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죠. 한번 오늘도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풍승 트레이더입니다. 네, 큰 수익보다는 꾸준한 누적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 기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불사조 리그에서 활약할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전쟁의 여신 트레이더입니다. 예, 아시아장에서 항상 거래를 네. 항생거래요. 네, 하시는 기대가 되는 트레이더죠. 이어서 청기살롱 트레이더입니다. 예, 불사조 리그 2위를 현재 달리고 있는데요.
1분봉을 활용하여 매매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LG 시스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철저한 기관 매집 단가를 분석하는 LG 시스템. 오늘은 어떤 종목을 픽업을 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시스템 트레이더까지 불사조 리그에 참가한 12명의 트레이더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 트레이더들이 어떤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매매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1위는 지금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가 $1,400를 오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현황은요. 오늘 하루 동안의 수익금 현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의 미약 같은 경우에는 밀에 대해서 항상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밀 가격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함께 지켜봤는데 이전에 좀 올라갔던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좀 저희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차트를 통해서도 함께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이 여기 있네요. 밀 오늘은 지금 제가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0.46%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이죠. 6월이네요. 6월에 엄청난 가격대를 터치를 한 이후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송준식 해설위원님,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전에 그 고점에 대비해서 어떤 가격대라고 좀 분석을 하시나요? 지금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는 434에서 지금 진입을 했고요. 네. 지금 14계약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네. 지금 사실 430 정도에서 지금 지지를 보이면서 440선까지 조금 반등을 좀 준비하는 자리고요. 네. 뭐 계절적 요인만 어느 정도 펀더멘탈적으로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자리라서 장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은 진입 자리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다림의 미약 같은 경우에는 시즌 1 때도 그렇습니다만 밀에 대해서 계약수를 좀 많이 실으셨고 거기에다가 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던 분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도 밀에 대해서 많은 계약수를 실으셨고요. 좀 길게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차트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봉 차트를 띄워놨거든요. 일단 시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앞에 보시면은 6월 달에 가장 고점을 기록한 이후 상당히 긴 추세로 하락세로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가격대가 한번 있다면은 장기 포지션으로 끌고 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 이렇게 농작물에 대한 그런 저희가 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좀 긴 추세를 좀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폭에서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일단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는 매수로 들어가셨습니다. 가격대가 434인데 자, 그렇다면 매수, 이 가격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가격대에서 매수로 들어갔는데 두 분은 어떤 관점이신가요? 일단 밀 차트를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431달러 정도 부근이, 430달러 부근이 지금 저항을, 그러니까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님께서 들어가신 그 434달러면은 매수 관점이 유효할 것으로 좀 보이고 아까 송준식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펀더멘탈적으로 좀 날씨라든가 기타 수급 요양이 좀 도움만 준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자리는 한 6개월을 보면서 사실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계좌에도 지금 밀 매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레벨이 이제 한 500불대에서 600불 사이에 놀던 이제 2016년 6월 이후에
레벨을 한번 다운을 했죠. 다운을 하고 지지를 사실 작년 한 10월에서 1, 2월 올해 초까지 좀 지지를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브라질이나 중국에 대한 수요만 조금 받쳐준다면은 수요와 날씨 요인만 조금 도와준다라면은 네. 한 500불대, 한 400불대 후반까지는 한 앞으로 한 3, 4개월 내에 충분히 커버가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3, 4개월이요? 예, 예. 아, 3, 4개월 동안에 좀 장기 포지션으로 이렇게 좀 손이 계속 빠르지 포지션을 않거나. 롤오버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 뭐 좀 짧게 가져가실 분들 외에 좀 오랫동안 나는 이 포지션으로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좀 같이 끌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지금 현재 434에서 매수로 들어갔는데 한 3, 4개월 정도면은 400 후반까지도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그런 가격대에 대한 분석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28분 29초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국 증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워낙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일단은 5일 쪽으로 관심을 쏠리고 있어서 지수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2,400인가요? 2,400에 대해서 재돌파할지에 대한 여부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400을 네. 돌파를 했네요. 자, 그래도 여기서 더욱더 시원스러운 흐름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 오늘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낙 더 나스닥이 좀 변동폭이 더 크죠. 지금 5,72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S&P와 나스닥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되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해 주셨듯이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51.40달러에서 계속적인 가격 흐름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251.3달러. 지금 소폭의 약보합권에서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 방향성을 알기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요. 좀 매매하기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미국 증시 개장 이후에 더욱더 상세한 시장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을 만나보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S&P 500은 2,400에 대해서 공방을 상당히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힘이 아래쪽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위쪽으로의 방향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수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은 흐른 후에 방향성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보면 지금 마지막 기차 같습니다. 마지막 기차요? 이 마지막 네네. 기차에 누가 탈 것인가? 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네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펀드들은 사실 자금을 현금 비중을 다시 조금 늘리는 지금 흐름이에요. 네. 예, 지수에서 종목들을 좀 이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지금 챙기는 그런 지금 흐름인데, 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나 뭐 유럽의 그런 돌발 이슈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챙겼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 접근을 하는 것인지는 네. 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GDP와 다음 주 이제 기본적인 그런 고용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네. 예,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고용 지표에 대한 결과. 오늘 송주시 해설위원님이 오늘 참 명언 제조기입니다. 마지막 기차라고 S&P 500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노병진 해설위원님은 오늘 시장 개장을 했는데 아직은 또 방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분석 도와주시죠. 일단 연초부터 상승한 이 S&P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네. 그 외에도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기술주들도 한 30% 정도 연초 대비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 관련 주들이 한 4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반도체 쪽에 있는 그 관련주들도 역시 40% 내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네네. 이 S&P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이제 트럼프의 그 정책이 기대감이 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무기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방산주가 이번에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영향으로 오늘 개장하기 전까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 역시 기업 실적과 뗄려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주셨어요. 최근에 유로에 대해서는 고가 근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좀 밀릴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트레이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지금 1.11980달러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사실 내려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좀 찾아간 거죠. 지금 5일 유로에 대해서는 최근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이다. 고점까지 올라왔다. 하는 그런 뷰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제 파생하신 트레이드였나요? 1.11까지 내려갈 거다. 뭐 그런 뷰도 있으셨잖아요. 이런 짧은 파동을 이용해서도 수익을 얻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마다 어떤 전략을 써서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판가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가 지금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보합권이에요. 딱 지금 보합권인데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의 해설위원이 오늘 시장 가격대 어느 쪽으로 가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유로 FX 같은 경우는 네. 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오늘 그 FOMC 의사록 발표와 더불어서 미 하원 청문회가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달러의 제가 볼 때는 미달러가 좀 강세를 띠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음봉이 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전일에 오늘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1160까지는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1 어디까지요? 60. 1160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지금 아래쪽으로의 방향성을 또 보고 계시고, 또 각 트레이더 분들은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불사조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지금 현재 매매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첫 출발부터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아직까지 관망을 하고 계시는 그런 트레이더도 있는데, 시청자분들 또 보고 계시는 분들과 내가 또 어떤 트레이더와 좀 맞는 뷰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매치를 시켜보신다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유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도로 들고 계십니다. 포지션 보유하고 계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뷰가 포지션이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 맞춰서 수익금이 변동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또 그 밖에 다른 트레이더들의 현재 상황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남한산성 트레이더 보여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쟁혈신 트레이더는 항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하는데 미니 항생과 항생 같은 항생입니다. 하지만 증거금에 따른 그런 변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종목들. 근데 매수와 매도 지금 월물을 반대거든요. 지금 월물이 다르군요. 월 네네. 말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만기가 찾아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물을 차월물과 원월물 그러니까 근월물을 활용한 네. 이제 차익 거래로 좀 접근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빅 항생이죠. 항생 지수를 매도를 갖고 있는 거 보면은 큰 흐름은 아무튼 중국은 조금 여기서 꺾인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꺾인다 전에 살짝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항생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그 단위는 홍콩 달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제재를 다시 한번 저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달러는 단위가 아예 다르니까 그 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불사조 리그에 참가한 다양한 트레이더들이 그리고 각자의 성향이 맞는 다양한 종목들을 거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송주시 해설위원님 말처럼 마른 빨래, 마른 걸레와 같은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얻어가는지 참고를 잘 해보신다면 시장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번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P는 일단 2,400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2,400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아래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지수에 대해서는 2,400이 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2,400을 돌파를 네. 한다면 직전 고점이 2,404.5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직전 고점까지는 쉽게 커버를 하면서 신고점을 한번 갱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일단 뭐 워낙 최근에 지수가 높은 위쪽에서 움직여서 그 위쪽 좁은 폭에서 움직이는 거죠. 일시적인 재료로 조정을 받고 반등을 주는 전형적인 그 V자형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사실 여기서 하방보다는 하방으로 완전 전환됐을 때 사실 하방은 진입을 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는 차라리 그냥 좁은 구간이지만 상승을 조금 따라가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지금 현재 상황까지 보시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 지수는 어느 트레이더가 보유를 하고 있을까요?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다. 또 추장 트레이더가 또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공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된 추장 트레이더들 지금 현재 수익금 302.5달러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또한 지수에 대해서 포지션을 여전히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로 2367.30포인트에서 5계약을 여전히 들고 계십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또 추장 트레이더 현재 시장 흐름에 맞춰서 가지고 계신 그 트레이더들에게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기도 하거든요. 지금 S&P에 대해서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장 트레이더님. 오늘 장 초반에 2,400을 좀 돌파 시도는 하긴 했지만 못 올라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고점을 궁금하신 분들을 갱신하기가 위해서. 굉장히, 고점을 갱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를 계속 가지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좀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좋은 시점이 오길 기다린다고요? 예. 어느. 추가 매도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버겁다면 당연히 내려올 것이고, 제 생각에는 뭐 기본적으로 한 20포인트 정도의 하락은 기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 2367.30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좋은 자리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높은 가격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20포인트 정도만 하락을 해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증거금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오는 모양을 보고 매도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반대로 갈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못 올라간다고 느껴서 매도를 했는데 만약 반대로 많이 올라간다면 직접 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도 좋지만 다시 올라갔을 때 더 좋은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만약에 현재 포지션이 없는 거래자라면 무리해서 많이 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고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전에도 추장 트레이더가 상당히 그 물량 있잖아요. 물량 조절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S&P 외에 증거금으로 자금 확보를 해서 S&P를 또 추가 매도할 수 있는 또 자금을 또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 가시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오늘 빠질까? 저도 궁금해요. 그게 한번 좀 그렇다면은 궁금하네요. 일단 트레이더님 방향과는 좀 다르게 방향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럴 때는 또 손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 생각을 자체를 안 해요. 아예 안 하세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네네. 한 계약 한 계약 이렇게 넣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꼭 생각을 해요. 만약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계약수가 들어간다면 나는 거래에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 계약 한 계약의 무서움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넣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가 있죠. 그래서 원유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S&P의 증거금을 삼으로 원유를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절까지 생각 안 하고 이제 물량으로 그런 손절에 대한 그런 전략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 계약을 넣을 때의 무서움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계약이요. 저번에 올라올 때 보면은 약 2만 불 정도가 움직였어요. 한 계약당. 네네. 요번에 상승이 2만 불 정도의 상승이 한 계약당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할 때 안정성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할 거냐에 따라서 증거금의 크기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못해도 한 3만 불 정도의 증거금은 한 계약당 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나 지금 지수에 대해서 S&P에 대해서 보유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트레이더의 뷰를 계속적으로 듣고 싶기 때문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네, 추장 트레이더였습니다. 추장 트레이더는 본선 진출이 확정된 트레이더입니다. 본선에서도 추장 트레이더의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저희 해외 선물의 신과 계속적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본선 진출 확정된 D조의 트레이더들의 현재 상황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출이 확정이 됐지만 매일같이 매매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아래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1위는 선제 트레이더가 $1,000 이상의 수익금을 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해신 트레이더도 $200 이상의 수익금을 일간 수익금 현황으로 쌓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선제 트레이더가 $1,000 이상을 쌓고 있어서 상당히 궁금하시죠? 바로 연결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님, 수익금도 많이 쌓으셨는데, 아니, 그 위로 바가 종목도 많이 쌓으셨어요. 네. 네. 네네. 오늘 어제 새벽에 그림이 끝나버려서 오늘 별로 궁금하기만 하고 할 게 없어서 뭐 이것저것 손대보고 있어요. 어제랑 제가 말씀드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순수하신 분 같아요. 아니, 시장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약간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종목을 한 종목씩 좀 건드려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항생과 S&P, 원유, 유로까지. 유로는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네. 지금 보면 항생은 오전에 입절을 일부 하고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T가치가 낮기 때문에 별로 좀 우선을 좀 놔두고 있고요. 분할 자리가 아직 들어와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는 어제 이제 2100 자리 그 자리까지는 가야지 이제 우리 회원들도 매수도 잡고 매도도 거기서 빼먹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홀딩을 해서 어디 좀 빼먹고 오늘 매수로 좀 잡다가 지금은 120 자리 안참 못 하니까 1.11990부터 거기 보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또 이제 어제처럼 12시 지나서 추가적인 하방들 저가를 약간 낮추는 그림들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누르고 쫓아가서도 또 한 번 누르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원유제하고 오펙 감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매수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좀 차익을 내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51.70대부터 그다음에 하단부도 50.80까지를 우선 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저가를 추가적으로 낮춰주면 새벽에 걔네들 자꾸 내일 오펙 결정을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유 재고 때 추가적으로 밀어주면 고점 기도를 그때 저가에서 잡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림은 보합인데 제가 볼 때는 51.70대 이상 안차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51.50이 중심인데 한번 저가를 한번 낮췄다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걔네들 지금 배팅을 잡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51.50달러가 중심 가격을 일단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네. 어제부터 상승했던 애들의 네. 중심 가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위에서 잠깐 스케팅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20 자리가 좀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그림은 51.20부터 51.70까지가 보합인데 네. 이자 때나 아니면 원유 때 한 번 더 털어주고 저가에서 잡고 내일 이슈를 보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님 제가 뒤쪽 부분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51.70까지에 대해서는 좀 보합권까지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 가격 이후에는 어떤 가격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지금 그 아래가 오버해서 좀 더 밀어볼 수 있는 자리가 50.80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핵심 자리는 50.20부터 51.70이 보합이고요. 이제 중간에서 이제 50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빼먹고 또 마중 나가서 뭐 하다가 이제 좀 낮은 가격이 잡혀있는데 네. 어차피 저가를 한 번쯤 낮춘 다음에 물량을 턴 다음에 갈 가능성이 높아서 뭐 그렇게 믿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뷰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아무래도 선제 트레이더는 12시 지난 이후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이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 다음 방송 때 확인을 저희가 빠르게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두 분의 해설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또 그 시간대가 있으십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은 아쉽지만 저희가 그런 점들까지 시간 관련해서도 거래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저희 해외선물의 신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벌써 시간이 빨리 왔어요. 빨리 지나갔는데 잠시 2부에서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요. 더욱더 흥미진진한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어저께 만나본 황금연무 트레이더의 강연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진 리더스홀로 가신다면은 황금연못의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문의 주실 때는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상세한 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